여기 이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 보이는가? 집주인은 왕가라는 사람, 부자이기도 하지만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명문가 집안이었다. 이 왕가에게는 자식이 7명이나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들 재능이 출중했다고 한다. 아니, 딱 한 명, 막내 아들 왕생만 빼고서 말이다. 다른 형제들은 다들 자기 분야에서 한 가닥씩 척척 해내고 잘 나가는데 얘는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허구한 날 동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말썽을 일으키는 건 부지기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놀러 쏘다니기나 하고 항상 불평불만에 남 탓하며 투덜거리는 백수 양아치 날건달이었던 것이다.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엉뚱하기 이를 데가 없으니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형제들조차도 그런 왕생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딴 놈이 우리 집안의 일원이라니 참으로 우리 가문의 오점이로다. 어찌 이런 별종이 다 나왔을꼬. 그렇다. 바로 이 못난 놈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까지고 집안의 재산을 까먹으며 놀고 먹을 수 있을 거라 여기던 왕생. 문득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내 위로 형님들이 6이나 되는데 과연 나중에 이 형님들 틈에서 아버지 유산 조금이라도 나눠받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제일 잘난 큰 형님이 대부분 차지할 것이고 둘째, 셋째 형님도 꽤나 차지할 거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형님까지 거치면 얼마 남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까지 과연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러하였다. 첫째가 대부분의 가산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 아무리 부잣집이라 한들 위에서 형님들이 먼저 챙겨갈 거 다 챙기고 나면 자기에게 남는 건 쥐꼬리만한 돈밖에 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 하물며 왕생을 늘 무시하고 깔보는 형님들이 그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남겨주지 않을 여지도 다분한 것이다.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사람 구실할 능력이라도 있는가? 잘난 형제들과는 달리 왕생은 아무런 능력도 재능도 쥐뿔도 없는 모질이지 않은가? 이런 세상에 이대로 넋놓고 있다가 내 말로는 누구보다도 비참하겠구나.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왕생.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지내다간 나중에 진짜 주옥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진짜 이러다 안 되겠어. 결국 답은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가족들도 전부 다 나를 무시하는데 이깟 집구석 내가 먼저 떠나주지. 그렇게 결심을 굳히자마자 짐을 챙겨 그날로 집을 떠나는 왕생. 네 이놈 왕생, 너 또 뭔 헛짓거리를 하는 게냐? 저는 오늘로 집을 떠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마 오랫동안 볼 일 없을 겁니다. 훗날 아주 크게 성공하여 돌아올 터이니 두고 보십시오. 에이그, 퍽이나 그러겠구나. 나중에 밤에 술에 진탕 쩔어서 난동 부리며 들어올 게 뻔한데 또 무슨 헛짓거리를 꾸미는 겐지 원. 너는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이냐? 나가든 말든 네 알아서 하도록 하고 어디 가서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말거라. 두고 봐라, 썩을 놈들아. 내 기필코 보란듯이 크게 성공하여 돌아올 터이니 그때는 아무도 감히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껏 뜻을 품고 출가한 왕생.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혼자서 여기저기 세상 구경을 하며 자유로움을 만끽하자 가슴 속에서 호연지기가 끓어오르는데 좋아,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정말로 노력해서 큰 인물이 되고 말 것이다. 무엇을 해볼까? 공부를 해서 큰 관직에 올라볼까? 아니면 사업을 해서 대부호가 되어볼까?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끝도 없이 끓어오르는구나.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도다. 세상이여, 나를 지켜보라. 나의 전설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세상이란 게 그리 만만한 것이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생은 거지가 되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놀고 먹고 자는 것밖에 모르던 양아치가 그 가짜는 뜻을 좀 품었다 한들
냉정한 세상이 좋게 보아줄 리가 없지 않은가 이 말이다. 관직에 오르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대부호가 되려면 작은 사업부터 해봐야 하는 것이거늘 그냥 이리저리 떠돌며 돈만 쓰고 다녔으니 일이 이따구로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봐도 비디오였던 것이다. 나는 정말로 등신머저리 전능하구나. 돈을 순식간에 다 써버렸듯 그 넘치던 자신감이고 호연직이고 나발이고 순식간에 쪼그라 붙어버리는데 늘 그러하듯 다음은 자기 비하를 할 순서이다. 그래, 나 같은 놈이 뭐 관직은 개뿔, 대부호는 얼어 죽을. 집이 그립구나. 매일매일 따뜻한 밥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그렇게나 큰 행복이었구나.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겠지. 수종에는 이제 고작 돈 몇 푼만 남았구나. 이 돈으로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랑 술이나 한 잔 사먹고 어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죽어버리자. 그렇게 죽어버릴 생각까지 하게 된 왕생. 그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귀에 솔깃하니 딱 꽂히는 게 아닌가. 뭐라고? 저게 무슨 소리야? 슬그머니 다가가서 엿들은 대화 내용은 이러하였다. 저기 저 멀지 않은 곳에 노산이라는 산이 있다는데 그 산에 어떤 도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가끔 사람들 앞에 나타나 기묘하고도 놀라운 도술을 부린다는데 구름을 타고 다니기도 하며 비바람을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빈 창고 안을 쌀로 가득 채우며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는 이야기. 그래, 지금 당장 노산으로 가자.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거 저기로 찾아가서 도사의 제자가 되는 거야. 도술을 배워서 그걸로 크게 돈을 엄청 버는 거야. 도사의 제자가 되면 도사의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잘 수 있을 테니 이천도 들지 않고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관직, 대부호? 다 필요 없지.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그래, 결정했다. 내 미래는 대륙 최고의 도사가 되는 것이다. 다들 두고 보라지. 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형님놈들 앞에서 멋진 도사가 되어 나타나주겠어. 그리고 엄청난 도술로 본때를 보여주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고 아우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목숨만 살려다오 이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밀겠지? 하지만 어림없다. 내가 절대로 봐주나 두고 봐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생각으로 침울해하던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까지 들 정도의 왕생.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벌써부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이 정도면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닐까 염려가 되지만 하여간 다시금 부풀어 오르는 가슴으로 노산을 찾아가는 왕생이었다. 먼 길을 묻고 물어서 어떻게든 노산까지 찾아온 왕생. 머릿속엔 온통 하루빨리 도술을 마스터해서 형님들을 골려줄 생각으로만 가득하였으니 나는 듯 산을 타고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더랬다. 마침내 산 꼭대기에 다다랐는데 과연 도관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도관이 있구나. 여기가 바로 도사가 있다는 곳이구나. 자, 어서 들어가보자. 나는야 도사 될 거야. 나는야 도술 쓸 거야. 주인장 계신가? 아무도 안 계신가? 나와보시오. 뭐야, 아무도 없나? 그냥 열고 들어가보자. 잠겨있네. 이거 혹시 아무도 안 사는 버려진 도관인 건 아니겠지? 한껏 부풀었던 기대감이 순식간에 빨려나가고 다시 기분이 더러워지려는 왕생. 그때 어떤 도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 허연 백발의 머리를 늘어뜨리고선 마찬가지로 흰 수염도 가슴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는데 눈동자 속에 비치는 것은 뭔가 알 수 없는 오묘한 기운이었다. 오, 이 사람이 바로 도사구나. 그대가 여기 주인장이요? 말을 걸어보는 왕생. 근데 도사는 왕생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가는 게 아닌가.
당신이 이 도관의 도사가 맞으시오? 도사는 그냥 왕생의 모습을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볼 뿐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무슨 도사가 이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아니, 이럴 수가! 도사의 몸이 갑자기 담벼락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문을 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몸이 유령처럼 담벼락을 그대로 통과해버린 것이다. 놀란 왕생이 담벼락 부분을 만져보았으나 뭐야, 이거 진짜 그냥 담벼락인데? 이게 말이 되나?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도술이구나. 옳카니 바로 이거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도술이로구나. 바로 이런 것이다. 마음속에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바로 눈앞에서 도술을 쓰는 것을 직접 목격하자 훗날 똑같이 도술을 쓰고 있는 자기 미래를 떠올린 것. 거기다 양아치답게 이 담벼락 통과 도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못된 짓도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담벼락을 통과하는 도술이라.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그 어떤 집이든 내 마음대로 내 안방마냥 드나들 수 있겠구나.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서 금은 보화를 내 것처럼 막 빼내올 수도 있을 테지. 아, 또 예쁜 미녀가 있는 집에도 몰래 손쉽게 잔입해 들어갈 수 있겠군. 아, 벌써 기대가 되는구나. 저기 도사님, 아니 스승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소생 길이 틀릴 말이 있사옵니다. 도사님의 명예로운 미명을 듣고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소서 성심을 다해 모시겠나이다. 하지만 왕생의 부름에 답하는 소리는 없었고 뭐지?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저기 도사님,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옵니까? 도사님! 몇 번이나 다시 불러보지만 여전히 묵묵부다. 도사님, 거기 있긴 있죠? 내 목소리 듣고는 계신 거지요? 자기 딴에 찾아만 오면 당연히 제자로 제깍 받아줄 줄 알았나 보다. 늘 부족한 것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계산조차 못해본 왕생이 아닌가. 왕생은 도사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담을 넘어 들어가는데 배우지 못한 가정교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